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공식 경기 3연승을 달렸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에버튼과 홈 경기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3위 자리도 확실하게 굳히는 흐름,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인데요. 컨디션도 좋았고 몸놀림도 좋았고 좋은 플레이도 많이 펼쳤지만 이반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뛸 때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 이번에도 지속됐습니다. 세세뇽 선수와 함께 뛸 때 5골을 기록했고 또 어시스트 역시 세세뇽 선수가 함께 뛸 때 나왔었는데요. 페리시치 선수와 함께 뛴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백 역할을 나눠 가져야 했다라는 영국 현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이번 경기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공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의 에버튼전 평가와 반응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10월 일정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3대1 패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원정 0대0 무승부로 위기감이 돌았는데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를 시작으로 프랑크푸르트와 리턴 매치 3대2 승리, 에버튼전 2대0 승리까지 10월에만 9경기를 치러야 하는 가운데 이제 절반 정도 지났죠.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면 준수한 성적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기분 좋은 승리로 홈에서의 강세, 올 시즌 홈경기 전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날 경기 케인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결승골이었고요. 호이비에르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쐐기골이 됐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해리 케인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날 경기 4차례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 보였죠. 득점은 페널티킥이었지만 키패스도 3개를 기록했고 드리블 돌파도 2차례 성공하는 등 전반적인 영향력이 컸고 빅찬스 메이킹도 한 차례나 있었습니다. 케인 선수 올 시즌 폼이 정말 대단한데요. 올 시즌 11라운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별세 소식으로 인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총 10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케인 선수는 이 10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고 경기 막판에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99%의 경기 시간을 소화한 가운데 10경기 9득점 1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득점 관여도 45%,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는 케인 선수의 토트넘 통산 400번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임대를 다니면서 경기 경력을 쌓았던 밀월, 레이턴 오리엔트, 레스터시티, 노리치 임대 기간을 빼면 사실상 토트넘의 원클럽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팀들은 임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오직 토트넘과만 프로 계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케인 선수인데요. 통산 400경기에서 이날 258호 골을 넣었고 61개의 도움까지 그야말로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공격수로서의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 선수에게 평점 8점으로 맨 오브 더 매치 선정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골은 페널티킥이었지만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 높았고요. 추가골을 기록한 호이비에르도 평점 8점, 페리시치, 벤탄쿠르, 로리스, 다이어, 데이비스, 도어티 등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도 다 7점이었는데 로메로와 손흥민, 히차이송 선수에게만 6점으로 조금 박한 평가를 줬고 후반전에 히차이송 선수가 일찌감치 부상을 당하면서 비수마가 투입됐고 3-5-2로 변화가 됐고 그 이후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비수마 역시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면서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비수마 선수의 효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수마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도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추가골이 나오는 과정 속에 많은 플레이에 활기가 뛰었거든요. 영국 공영방송 BBC는 팬투표 평균으로 평점을 매기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는데 비수마 선수가 7.16점으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요. 해리 케인 선수는 평점 6.66점, 손흥민 선수가 평점 6.63점으로 평점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뛰었던 벤탄쿠르도 평점 6.45점으로 좋은 평가 받았는데요. BBC의 실시간 중계 중에는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에버튼의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인 픽포드가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서웠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평점을 매기는 후스코드닷컴은 평점 8.5점으로 해리케인 선수를 스타맨으로 선정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7.0점, 이날 굉장히 고전하다가 부상으로 교체된 히샤이송은 6.0점으로 공격 라인에서 조금은 저조한 평가, 팀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벤탄쿠르 6.9점, 득점을 기록한 호이비에르 7.1점이었고요. 페리시치 선수가 많은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면서 7.4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토트넘이 주도했습니다. 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2.45골로 2골 이상, 3골까지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반면 에버튼은 0.54골, 한 골을 채 만들기 어려운 공격 기회가 거의 없는 경기를 했는데요. 전체 경기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토트넘이 무려 21개의 슈팅을 뿌리는 동안 에버튼의 슈팅은 4번에
2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에버튼 역시 오나나 선수의 역습 공격을 통해 빅찬스가 한 번 있긴 했는데 놓쳤고요. 토트넘은 3차례의 빅찬스 중에 2차례를 놓친 가운데 2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호이비에르 선수의 득점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값이 0.11골, 11%의 확률인 가운데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득점을 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인 경기 운영도 패스 성공률 88%로 좋았습니다. 통계매치 폼몹의 평점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좀 더 높아요. 맨 오브 더 매치는 평점 8.9점의 케인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7.5점으로 후스코어드닷컴의 평가와 달리 페리치의 7.4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벤탄쿠르 7.5점, 호이비에르 7.9점으로 역시 페리치보다 평가가 높았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의 기록 기반 평점의 알고리즘이 조금은 이제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페리치 선수가 후스코어드닷컴에서만 고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상세 기록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 90분 동안 총 4차례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후반전에 나왔어요. 전반전에 프리킥 슈팅이 수비벽에 막힌 것을 제외하면 슈팅을 때리기 어려운 경기를 많이 펼쳤는데요. 그래도 기회 창출 2번 있었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정밀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페리시와 함께 뛰다 보니까 수비 가담을 좀 많이 해야 했어요. 블로킹 1번과 리커버리 2개를 기록했고 또 경합 상황 2번에서 모두 승리했고 공중볼 경합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리블 성공률 100% 기록했고 크로스 성공률은 29%였습니다. 페리시 선수가 왼쪽 윙백이었는데 걷어내기 1번, 가로채기 1번, 태클 1번으로 수비적인 기록이 많지 않죠. 손흥민 선수와 나눠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선수가 모두 7.3점으로 평점이 같았어요. 평점 8점을 받은 해리케인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였는데 두 선수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사이드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위치는 거의 페리시였습니다. 왼쪽 윙백으로서 사이드라인을 점유하는 플레이를 한 건 맞는데 굉장히 높은 지역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보다는 수비적으로 내려온 사이드에서의 위치가 더 많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의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선 수비를 많이 해줬고 또 미드필드 영역으로도 많이 내려와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공격 라인의 짙은 색깔은 오히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부분은 페리시가 많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 두 명을 봤을 때는 누가 왼쪽 윙포워드인지 누가 공격수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페리시 선수가 공격에 많이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트넘의 팬사이트인 스퍼스웨어의 평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페리치 선수에게 평점 7점, 손흥민 선수에게도 7점을 줬어요. 사실 두 선수의 이날 경기 영향력은 스타일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리치의 측면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 패스가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페리치 선수에 대해서는 다시 선발 명단으로 돌아와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하면서 박스 안으로 좋은 크로스를 많이 투입했고 수비적인 임무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공을 소유했을 때 늘 퀄리티가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페리시 선수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함께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쥐고 본인의 기술과 안정성과 정확한 킥 능력을 통한 지공을 하다 보니 손흥민 선수와 합이 안 맞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2선 지역으로 돌아 들어갈 수 있을 때 가장 위협적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때때로 페리시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페리시 선수의 공격 가담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 다른 경기들, 세세뇽과 함께 뛸 때보다도 문전에서 득점계를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전히 소니는 공격 1대1 상황에서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공격적, 골을 넣는 위치에 좀 몰빵을 해줘야지 좀 골을 넣을 수 있고 살아나고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페리치와 함께 뛰면 그런 부분들이 제한된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최고의 모습은 아니지만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페리치 선수와 함께 뛸 때의 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그래도 인상적인 것은 도어티 선수의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최고의 평가를 받은 선수는 중앙 라인의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8.5점 그리고 중앙 수비수인 다이어 8.5점이었지만 도어티도 7.5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현 시점에 오른쪽 윙백 자리에 완벽한 옵션으로 보인다는 평가 속에 로얄의 징계 속에 도어티가 경기를 뛰면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비도 견고했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 타이트한 3자 플레이, 공격 연계 플레이 좋았고 후반전에 특히 공격이 좋았다. 폼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로얄의 퇴장 징계가 전화위복이 돼서 도어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은 토트넘이 지난 시즌 후반기 좋았던 경기력을 재현할 수 있는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리시 선수가 좋은 크로스 많이 올렸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전반 6분에도 히샬송의 헤더 슈팅을 끌어냈던 크로스 패스 날카로웠었고 전반 31분 같은 이 장면이 바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의 교차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메로의 패스를 페리시 선수가 중앙에 보통 손흥민 선수가 자리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케인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누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뒷자리, 왼쪽 측면 윙백 자리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후반 18분 같은 경우도 페리시 선수가 좋은 기여를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사실 3-5-2 포메이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페리시치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도어티에게 연결되면서 도어티의 슈팅까지 이어졌고, 여기서 픽포드의 선방이 흘러나온 공 케인이 잡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 골이 선제골이 된 것입니다. 이날 경기 개인기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얼마나 정밀한가, 영향력이 큰 선수인가, 왜 공격적으로 뛰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만이 패스 성공률 90%를 넘겼죠. 공격수나 미드필드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만이 90.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무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94.7%로 더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격을 하면서도 모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면서도 공을 잘 잃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도 2개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페리시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날 4개의 기회 창출로 팀 내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했는데 대부분이 크로스 패스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패스 성공률 76.9%, 또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75%로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빗나가는 플레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히샤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많이 받지 못하기도 했지만 패스 성공률이 50%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역시 연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공격적으로 더 잘 쓰고 더 많이 이제 공을 주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2명의 중앙 미드필드 조합에 평점 9점 최고 점수를 줬고요. 케인, 도어티, 그리고 3백 라인에게 평점 8점, 그리고 손흥민, 페리시치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평가를 하면서 페리시치와 몇 차례 좋은 호흡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버턴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뿜었고 후반 초반 케인의 슈팅 이후 하프바리 슈팅 때렸으나 골대를 넘겼다. 우리가 봤을 때는 페리시치와 호흡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장면을 살펴보면요. 후반 8분 이 장면, 일단 케인 선수의 슈팅 무산 이후 왼발 하프발리 슈팅 떴던 장면, 이거 아쉬웠었고요. 전반 45분 프리킥 크로스로 이제 위협적인 장면 만들었던 것, 코너킥이나 프리킥이나 크로스 모두 손흥민 선수도 크로스 플레이 잘했다는 장면인데요. 전반 5분에 페리시치가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크로스 패스 올리고 케인 선수가 헤더로 연결한 장면,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 선수도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장면이었고, 후반 11분 같은 경우에도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페리시치 선수가 크로스로 올리고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페리시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던 것은 사실 3-4-3 상태가 아니라 후반전 이 장면은 3-5-2로 변경된 상태였고, 또 손흥민 선수가 문전으로 직접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결국에는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움직이는 장면들, 그럴 때만 3-4-3일 때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이 맞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온 건 아니다. 결국 이 슈팅이 나온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 기술 중에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는 헤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의 좋은 짝인지는 의구심이 드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는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케인, 호이비에르, 로메로에게 나란히 평점 8점을 주면서 높은 평가를 했고 벤탄쿠르에게 평점 9점으로 최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페리시치에게 평점 6점으로 팀에서 좀 낮은 평가를 줬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위협적인 크로스는 날렸지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치명적으로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평점 9점을 준 벤탄쿠르 많이 뛰기도 했고 공격적이기도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공을 많이 잡고 잘 활용했다. 중원의 기반이 돼서 토트넘을 전진시켰다.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호이비에르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직접 기회도 잡았지만 그레이가 잘 막았다. 구골도 넣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벤탄쿠르 선수의 최근 폼이 정말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주중 경기에서 2차례 멋진 골을 넣은 뒤 계속해서 날카로워 보였다라면서 좋은 경기력,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지만 경기를 직접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영향력을 평가한 것이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꾸준히 위협적이었다. 공격할 때 또 공격의 골에 근접한 위치에서는 손흥민 선수 역시 상대팀 수비수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 15분에 킥오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 페리시치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것은 지난 2경기 연속 세세뇽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많은 체력을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맨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측면 공격이 역시 강력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 활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세뇽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합이 좋은 세세뇽이 나와서 이번 맨유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 기록할 수 있는 장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는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전승 중인 토트넘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이고요.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스포팅 리스본과의 챔피언스리그 5차전 경기는 승리할 경우 토트넘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경기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